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1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시전망대 그리고 시장 분석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현재 재테크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 증시가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밑으로 하락한 모습은요, 이미 여러분께 계속해서 예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진돗개 원리입니다. 진돗개 원리라는 것은요, 여기서 곧바로 좀 하나 잠깐 좀 설명하고 갈게요. 물론 겉표면은 바로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10만을 돌파했고, 미국과 이탈리아가 중국의 확진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존스 홉킨스의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거의 60만 명이 임박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는데 얘는 사실 그것만 갖고 또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어떨 때는 악재가 있어도 올라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 수가 이 앞에 28만 명. 근데 딱 일주일 만에 무려 300만 명이 증가하면서 328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급등을 줬잖아요. 이것도 뭘로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매크로적인 시각을 보려면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소위 3일 반작용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또 이렇게 3일 동안 올라가면 어차피 조정을 받게 되는데 딱 조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저게 진돗개 원리입니다. 즉 작은 거 하나가, 그러니까 멧돼지를, 이것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멧돼지 한 마리를 상대하려면 작은 진돗개는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그죠. 최소한 2마리가 필요하죠. 만약에 멧돼지가 나타나는데 진돗개 한 마리가 앞에서 왕왕거리면 이건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소인 줄 모르는 거죠. 왕왕거리면서 멧돼지 여기 돌진할 때 뒤에서 한 마리가 콱 물어줘야 또 멧돼지가 또 뒤로 갈 때 여기서 콱 물어주고 이렇게 소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멧돼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요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여기도 20선을 깰 때요. 5일평선이 하나, 두 개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때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다시 내려왔다가 두 번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진돗개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소위 이름하여 패턴 만들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리지만요. 장중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TV 방송을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은 유튜브에 그 녹화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써 있죠. 인디안 기후제와 패턴 만들기. 여기에 설명했습니다. 여기 또 V자 반등의 중요한 것은 연속 이틀 동안 여기 설명했거든요. 잠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요. 강력하게 음봉을 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약간 음봉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보시면 요 정도 앞에서 볼게요.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 화면을 보면요. 보세요. 여기 좀 이렇게 하면 더 큰 화면으로 나가나요? 이게 뭐냐면 5일선이 외바닥이면 이게 20선이 저항을 받고, 이게 20선이 외바닥이면 60이 저항을 받고, 진돗개 한 마리니까요. 이렇게 20선이 쌍바닥이어야 60을 돌파하는데 60도 외바닥이면 240에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끌어갑니다. 지금 금요일날 방송입니다. 금요일날. 여기 딱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방송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두드 맞을 수밖에 없다. 내가 잠깐 그렇게 할게요. 그죠? 이미 여기서 두드 맞았거든요. 자, 항상 저희 방송은 여러분께 제가 항상 방송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뉴스를 싹 훑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중심해서 싹 훑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지? 이런 내용도 쭉 봅니다. 그 다음에 경제 데이터는 뭐가 나와 있지? 이걸 쫙 정리해서 여러분께 뭐랄까요? 엑기스적으로 맥점을 전달해 드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이게 미리 올라가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예고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저희가 팩트를 기반으로 한 방송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저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저희가 바닥권대에서는 매수를 여기서 이 바닥권에서 얘가 턴할 때는 매수를 한 다음에 이미 요 위에서는 우리가 소위 갖고 있던 레버지를 때려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같이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의 리스크를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딱 보시면요,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저기 이미 아침에 빵 떴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레버리지 버스 27일 거죠. 여기 딱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우 많이 클릭했네요. 그래서 4,000 클릭이 나와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관심이 요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장이 개장하기 전에 갑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 전략 이렇게 하면 아마 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전날은 약간 조정 마감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전날 레버리지 우위로 갖고 왔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이제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합니다. 좀 이따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아침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서 일단은 금요일 아침에 주가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여기 뭐라냐면 전일 레버리지 우위로 갖고 왔는데 오늘 21선 근처엔 청산을 고려하고 어떠세요? 이게 딱 나오죠. 이게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알고 매매하느냐 모르고 매매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요, 뭐 컴퓨터 회원님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열어놓고 보면서 장중에 리딩하는 게 있어요.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선물 옵션을 같이 리딩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가격 고가잖아요. 그래도 모바일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격이 일단은 저렴하고요. 또 하나는 소위 매크로적인 시각으로 여러분께 매매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걸 쓰려면 늦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미 빅픽처의 그림을 갖고 제가 리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미 턴할 때는 여기다 놓고 얘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원래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면 20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아닌데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중심에서 베팅하냐면 레버리지 중심으로 해서, 그죠? 레버리지 중심으로 해서 매수 포션을 위로 가져가다가 바로 요 날은 그냥 아침에 동시효과 전에 위로 상승 20일 근처에서는 청산한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전략이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위에서 아침서부터 때려줬거든요. 얘가 8,750원서부터 8,900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노하우를 꼭 배워서 여러분들의 그 투자에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2x 2배수짜리를 합니다. 그럼 아침에 얘를 보면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아침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초강세였죠. 여기였습니다. 몇 곡대 여기 아침에 가격이 여기 보시다시피 아침에 가격이 8,800원, 8,9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죠? 여기 갔었죠. 뒤에 가서는 얘가 이제 밀렸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한번 매도를 때려주고요. 제가 먼저 설명부터 드려볼게요. 매도를 때렸던 그 이유는 왜 매도를 때렸냐면 이게 5일선이 외바닥일 때는 진돗개 올리면서 20선이 저항이 된다. 얘가 20선이 저항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물량을 줄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때려준 겁니다, 이게.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단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줬는데 다시 올라갈 때는 또 다시 때려줬어요. 왜냐면 이게 다시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다시 또 때려준 겁니다. 볼게요. 요 내용을 미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한번 쭉 점검해 봤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한번 아침에 여기다가 먼저 매도를 8,900원 사이에서 제일 고점 구간이죠. 그죠? 얘가 8,930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선 다 때려줘라. 그러놓고 다시 뒤에 가서 장중 전략에 나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밑에서 다시 잡아준 것을 얘가 다시 밑에서 잡아줬어요. 잡아줬는데 얘를 맨 끝에 볼까요? 맨 뒤에 갔을 때는 또 다시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맨 끝에 다시 밑에서 잡았던 것을 한 번 더 때려준 겁니다. 8,450원까지 때려주는데 8,490원이니까 이게 당연히 때렸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주가가 붕 떴을 때 위에서 매도를 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갈 때는 다시 하단에서 다시 매수를 잡아줬는데 이게 그냥 밑에 있으면 그냥 홀딩인데 이게 또 다시 올라가는데 요게 20선 가까이 근처가 가면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다시 두 번째 매도를 이렇게 때려 드린 겁니다. 이게 요 실제 팩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왜 아침부터 매도였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게 올라갔을 때 아까 여기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 내용에서 이미 다 있으니까 요 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매매할 때 반드시 제 지론은 뭐냐면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 봤자 위에서는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얘가 위에 올라갈 때 매도를 때려드리다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미국 주식 한번 보시죠. 얘를 보면 여기까지 멀쩡하게 올라갔다가 얘가 두드려 맞은 거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미국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이미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하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통과를 못하다가 이게 지금 2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무려 2,700조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경제 지원 패키지가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밑으로 빠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또 무슨 생각이 쉬우냐면 그러면 요번에 나왔던 이 무제한 양적 완화 중심으로 한 이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가 없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이거는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확진자가 이미 미국이 10만 명을 돌파했고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이 임박하고 있고 여기다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밉던 곱던 여러분들 밉던 곱던 만약에 전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가 이게 그나마 이게 뭐 혹시나 여기 뭐 연관된 사람들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보리스 존슨인데요. 이게 보리스 존슨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스트롱맨이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런 우려감들도 막 교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리 악화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흔들릴 겁니다. 그 흔들림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 헤드라인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항상 얘기지만 시장 분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종합이 급락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작살났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주가 올라갈 때 한 일은 뭐냐면 위에서 그래도 때려주고 다시 그래야 밑에서 다시 잡으니까요. 그래도 위에서 줄여주고 지금 물론 이제 또 월요일 날 문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야간 선물이 급락을 준 거 아시죠? 7포인트나 빠졌습니다. 7포인트 빠졌으면 이게 이것만 그대로 적용시키면 월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는 또 급락세로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아침에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면 좀 커버가 되겠지만 자 어쨌든 이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빅스 지수를 이용해서 나름 요번에 바닥을 정확하게 찝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 날부터 저희가 빅스 지수를 이렇게 제공시켜 드렸어요. 요 날 한 번 더 설명하고 요 날은 아예 저희가 빅스 지수를 아예 띄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희 회원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회원이 아닌 분들도 반드시 이 내용을 참조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어려운 장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내용 말고도요. 요 화면이 조금 좀 줄어들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요, 게을르게 투자하면 무조건 이건 틀린 겁니다. 게을르게 투자하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꾸만 듣고 자꾸만 내가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미 빅스, 여기 지금 보세요. 빅스 조정의 의미 이렇게 딱 나가 있죠. 얘가 이미 며칠,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찍혔는 게 3월 23일 이렇게 찍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미 빅스 지수를 여기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 빅스 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장대 음봉을 맞은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가 마지막 고비점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빅스. 그러니까 이 빅스 지수가, 이건 공보 지수가 이게 내려와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을 맞았다는 건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게 바로 24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하나가 필요해요. 이 빅스 지수가 마지막 하나. 도대체 이 마지막 하나,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드디어 우리는 어디서 벗어났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났다. 이게 되는 겁니다. 요거 오늘 해석하겠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생산물자 가동법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1950년대 소위 한국전쟁 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다시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은 무조건 참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이데올로기 전쟁, 소위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경제를 하려면 국제정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방 물자 생산법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지금 지시를 내느냐면 지금 뭐 현재 뭐 워낙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자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GM, 뭐 포드 뭐 이런 데다가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그다음에 호흡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GM과 포드사에다가 인공호흡기 생산에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트럼프의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번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요 히든카드가 무엇인가라고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패턴 만들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요걸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해드릴게요. 패턴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패턴 만들기. 이게 패턴 만들기가 돼야 이게 드디어 모든 것이 원래 정상대로 전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요.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장 분석, 빅픽처와 디테일. 여러분들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은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연준과 연준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게 제롬 파월 혼자만의 심각은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역대의 패드 의장을 보냈던 사람들의 잠을 오게 된다는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벤 버냉키나 제니 옐런이 기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냐. 특히 여러분 제니 옐런은 2016년도 2월 달에 바로 2015년도에는 뭐를 했었냐면 금리를 올렸었죠. 그죠? 그럼 그래프가 잘 안 보이네요. 주봉을 보야 조금 좀 보일까? 2016 일봉이 왜냐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하나 저 나름대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정말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015년. 왜냐하면 대통령 이길 때는 주로 확장 정책을 쓰지만 대통령 이기 말기 때, 그러니까 대통령을 물러날 시기에는 돈줄을 줘요. 이걸 우리가 폴리티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금리를 처음으로 올렸는데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그러니까 제니 옐런이 여기서 속칭 항복선언을 합니다. 우리 금리 안 올릴 수 있어. 안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이때만 해도 금리를 3번 올리게끔 미리 이 앞에 점도표에서 나왔었거든요. 금리 안 올리는 건 물론이고 우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 있어. 제가 지난번에 제롬 파웰의 기자회견이 애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5 내린 다음에 다음 조치 있느냐? No. 그러면 1% 내린 다음에 이거 혹시 이러다가 이렇게 1%나 내리고 그러면 이제 제로 금리인데 그럼 이거 뭐 마이너스 금리? No. 왜 그때 이렇게 기자회견 하냐고 그랬어요. 이게 시장의 반은 투자 심리 때문에, 공포 심리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해 들었죠. 제롬 파웰 이런 사람들, 벤 버너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따위로 하지 않거든요. 크리스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요즘에 제롬 파웰이 정말 그 얘기를 들었는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그러겠죠. 까치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소위 얘기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 그죠? 양완화.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회사채 매입을 해준다, CP 매입을 해준다. 그래갖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것도 얘기했죠.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소위 얘기하는 신용경색과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신용경색 도대체 이게 뭔지 실감도 안 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그러니까 트리플 B 아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투기 등급이라고 얘기하죠. 이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이 트리플 B 이 아래의 회사채들의 이 금리와 그 다음에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고 있는 국채금리,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체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돈줄이 막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금리는 어떨까요? 금리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금리는 뭐냐면 금리는 돈가치잖아요. 이 돈가치가 너무 높아버리면 시장 경색이 발생되고 멀쩡한 기업체들도 흑자 도산하게 됩니다. 흑자 도산이 왜 나오냐면 받은 게 어음이나 뭐 이런 거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결제가 안 됐는데 은행에서는 돈 갚으러 닥달같이 뭐 하고 그러면 이거 흑자 도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갭을 우리가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주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군다나 경기 침체가 소위 더블딥으로 우려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막 점핑하죠. 위로 이렇게 점핑. 아무리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이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채금리하고 이 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버리죠.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행히 요 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건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연준은 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다음에 CP, 그다음에 회사채 매입, 산하기구를 둬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어떤 그 완화 조짐, 꺾임 조짐 이런 걸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또 다시 주가가 미국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야 이것도 큰일 났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요.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줄까 할 수 없겠고 이미 지난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전 세계 돈이 얼마가 풀렸냐면 무려 8조 달러가 돈이 풀렸습니다. 이 중에 4조 달러가 미국 풀렸습니다. 양적 하나 3번까지 했잖아요. 그죠? 금리는 제로 금리였다가 이 돈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시장을 살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돈 풀기에 나선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나온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 5조 달러의 돈이 풀려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돈들을 갖고 풀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따끈따끈한 거 하나. 제가 항상 들어오기 전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미국 뉴스를 제가 참조해서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요. 요번에 재정정책에서 2조 2천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것과 부족하다. 추가로 더 돈 풀기의 가능성이 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택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왜냐면 이게 없어지려면 빨리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정한 거리두기. 왜냐면 지금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 속에서 중국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완전 어떤 봉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무슨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것은 중국 따라하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거리두기 또 일종의 봉쇄. 그래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를 위반하면은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이 확산세가 꺾어지는 모습을 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치즈케이크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이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정도를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유명한 데를 뭐라고 할까요? 뭐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일반 대중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뭐 제과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무슨 뭐 신라 호텔 제과점 어때요? 그러면 좀 레벨이 맞을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그러면요. 이제 뭐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그 기러기 가족이죠. 그런데 어디에 저희 가족들이 있냐면 워싱턴 DC를 포함한 버지니아 주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3-40분 정도 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유명한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은 압구정의 현대백화점 바로 위에 명품관 그러면 갤러리아 백화점 얘기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타이슨스 1, 타이슨스 2가 있습니다. 거기 타이슨스 1, 타이슨스 2가 있는데 거기 입점해 있는 그 유명한 여기 뭐랄까요 뭐 음식도 먹고 뭐 케이크도 파는 너무 치즈 케이크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가. 나중에 좀 이런 사건이 좀 풀리고 미국 여행 가게 되면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업체고 어마어마하게 대형 업체인데 이 치즈 케이크 팩토리가 뭐라고 했냐면 4월 달까지 우리 렌트비를 낼 수 없다. 4월 달까지. 이것도 또 여기서 멈출지 아닐지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기 위해서 저걸 들었을 때, 정말 어렵구나. 여기 가보면요, 정말 아주 뭐랄까, 이 굉장히 고급진 제과점이거든요. 이 뭐 그냥 음식도 우리 예전에 얘기하면 지금 뭐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도 같이 겸하고 있는 데인데 여기가 랜드로드한테 우리 이제 니들 돈 줄 수 없어. 니들이 우리를 좀 봐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면요. 이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아마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은 더더욱이 느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2조 2천억 달러 돈 풀기 갖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인을 1200달러, 미성년자는 500달러 정도를 합니다. 다만 이것도 누구나가 다 주는 게 아니라요.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7만 5천 달러 아래 사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전 다 주는 줄 알았는데 특히 뭐 7만 5천 원 달러부터 뭐 9만 9천 원 달러 연봉 기준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제외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은 직원을 갖다가 감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제가 최신 찾아낸 걸 의하면 스몰 비즈니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왜 자영업자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직원 감원하지 말아야 이거 혜택 줘. 처음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됐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직원 감원이.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고 특히 워킹 비자 외국인들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왜 국적이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워킹, 일하는 거죠. 왜 일하기 위해서 워킹 비자를 받아서 갔던 사람들도 지금 전부 다 잘렸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왜 이게 더 추가로 돈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께 보세요. 지금 실업수당 신청한 실업자 수가 28만에서 지금 얼마로 증가되고 사람을 놀라게 했냐면 328만으로 증가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찾아낸 데이터에 의하니까요.
6월 달에요. 6월 달에 이게 얼마의 데이터가 나오냐면 1,400만 명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자,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워싱턴 DC에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 왜 우리 뭐 빅스라고 하나요? 왜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그다음에 야채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도 가져다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레스토랑 있잖아요. 이거 문 닫았거든요. 도저히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워싱턴 DC.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그 또 제 지인이 치과를 다니는데 처음에 2주간 그 뭐랄까요? 저 문을 닫았거든요. 임시로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달간 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피부 느끼는 거죠. 야,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요. 미국이 지금 현재 얼마나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코로나19에 의한 더블 D 무료가 지금 이 시장의 본질이다. 이걸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무제한 돈 풀기가 이게 맞짱을 뜨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인디안의 기우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얼마나 급하냐면 이미 은퇴한 그 군의관, 특히 이건 제가 의학적인 부분을 안에서 제 분야는 안에서 잘 모르겠는데 왜 마취과가 그렇게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응급 쪽에 일을 하던 닥터와 그쪽에 연결된 간호사들,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이런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마취과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전화 그냥 처음에는 뭐 수술 받을 때 그냥 단순하게 주사 한 방만 놓는 걸로 알았는데 이 드라마에서 얼마 전에 왜 닥터 유한이라는 그 주인공이 마취과 의사였죠. 또 제 지인도 마취과 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투입되지 않다가 이제 응급실을 막 투입되고 이제 그럴 예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미국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여기 오늘 미국 주가가 이렇게 빠진 원인은 뭐냐면 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의 뭐랄까 이 내용을 전달시키고자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 이유가 뭐냐? 역시 이것은 맨 마지막에 결국은 코로나19에 의한 이 더블 디비전 무료가 없어지려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계속해서 그동안은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냐 아니면 요번에 이거 코로나19를 잡는 게 우선이냐 할 때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재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고 경제 살리기를 중심했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들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경제 활동을 갖다가 독려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일부에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르죠. 항상 뭐 지지자들은 뭘 하던 간에 그쪽을 또 응원하는 쪽이니까 어쨌든 지금 판국이 그런 판국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긴박한 과정에 놓여졌으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둔화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범위까지만 올라가고 그 이상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의 그 요번에 했던 그 부양 조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패턴 만들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 인디안의 기우제는 드디어 약발이 통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처음에 약발이 안 통했죠. 근데 약발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약발이 통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 이게 도대체 마지막 한 방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릴 바로 이 픽스 지수가 이게 바로 그 매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인디안 기주제가 약발이 통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미 여기서부터 여러분께 여기서부터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가 이제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날과 이날 이렇게 세팅이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빅스였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저희 방송을 참조하시는 분들은 요 빅스 지수를 완벽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지수 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주가는 올라갈 때 원래 펀더멘탈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버블을 만드는 거 아시죠? 근데 얘가 내려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려갈 때도 원래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도 더 밑창으로 더 내려가죠. 하단으로. 그래서 더 밑으로 가면서 이게 역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역버블 만드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공포에 의한 부분인데요. 이때 빅스 지수가 빅스는 거꾸로 움직여요. 이건 역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빅스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확 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빅스 지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현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빅스 지수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평생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이걸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를 여러분께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오늘 3+2의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2의 이벤트가 있는데 요거 또 여러분들 날짜 맞나 봐봐. 네. 맞죠? 자, 요거 자 볼게요. 역시 뭐 아무래도 뭐 공통 분담 차원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주창에서 3개월 원래 3개월이잖아요. 근데 3개월인데 3개월이 아니라 요번에 2개월 플러스를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어떨 때는 더블 공약주를 이벤트를 할 때가 있고 요거 기간 연장을 이벤트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각 필요할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개월을 요거 똑같은 금액에 5개월을 여기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이거 좀 이따 쓰면 이건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하니까요. 꼭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요로 1668에 4458 요로 하신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도 아마 되나 안 되나 요거 아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 잠깐 드리고요. 자, 맞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소장님 코로나19가 지나간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세요. 코로나19가 이게 지나가는 건 당연히 이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얘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미 얘기했죠. 이건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4월 중순 정도는 돼야 이게 꺾임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미국이 이미 중국을 넘어섰고 이탈리아도 물론이고 중국을 넘어섰고 확진자가 10만 돌파인데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미국이 확진자 수가 작았을 때는 야 저거 급증할 텐데 결국은 중국을 돌파할 텐데 결국 이미 중국을 돌파했으면 어떻게 보면 악재는 다 나온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한 달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4월 중순 정도는 돼야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입질 베팅은 들어왔어요. 근데 스마트머니들의 뭉칫돈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머니들은 보세요. 스마트머니들이 그러면 일반과 똑같이 저게 둔화될 때 들어올까요? 아니죠. 둔화되기 직전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저걸 왜 분석해야 되면 스마트머니 유입을 판별할 때 가장 그래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근데 지금은 뭐는 되냐? 일단 얘가 V자로 뜬 걸 봤을 때는 드디어 첫 발은 담갔구나. 해석이 가잖아요. 첫 발은 담갔구나. 첫 발은 담갔구나. 근데 그 뭉칫돈이 들어왔을까? 이걸 뭐로 판별하느냐? 바로 저 빅스 지수로 판별한다는 겁니다. 빅스 판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빅스 지수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지수요. 빅스 지수를 보시면 자,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빅스 지수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빅스 지수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빅스 지수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줬죠. 근데 아까 이건 이제 빅스 지수고요. 아까 보시면 아까 그래프랑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빅스 지수를 이용한 ETF예요. 아까 그게요. 빅스 지수를 이용한 ETF입니다. 요거 요거 제 거를 클릭해야 되는데 요걸 보시면요. 여기도 뭐 빅스 지수 여기 분석도 여기 돌아져 있죠, 여러분들. 빅스 지수 분석도 여기 돌아져 있습니다. 여기 돌아져 있는데 요걸 나중에 보시면 돼요. 여기 가서 여기 뽑아놨네요. 자, 요겁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요건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공포금이었을 때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는요. 요거 빅스 지수인데 요 빅스 지수 이렇게 그거를 보시죠. 우리 김 팀장이 지금 제가 방송인데 있다가 제가 방송 듣고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좀 다르다고. 빅스 지수인데 빅스 지수를 활용한 ETF 요걸 설명하는데 자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갈게요. 요 빅스 지수를 이용한 그 상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대목을 줬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그런 질문에 선생님 제가 보는 빅스 지수하고 조금 다른데 빅스 지수를 이용한 ETF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빅스 지수를 이용한 ETF입니다. 요건 네버지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걸 또 흉내내면 조금 리스크하니까 요건 1배수니까 요거 1배수니까 이게 장대목이죠. 그럼 얘는 이미 꺾인 거예요. 자, 얘 하나 이거 꿀팁인데 갈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종합이나 이런 것들이 장대목을 주면요. 얘는 이미 꺾인 겁니다. 근데 꺾을 때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미 지난번에 장대목 첫 번째 장대목 나와라. 그래서 두 번째 얘가 5위선을 깼어라. 두 번째입니다. 근데 마지막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이미 마지막 필요한 게 뭐냐면 요 20선 요 아래 이 아래 내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선에 대해서 이거 꼭 알아놓으십시오. 이거 정말 이거 아마 저희 방송 단골로 들으신 분들은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고리예요.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얘가 지금 현재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조금 아까 우리 김가수 팀장이 띄웠죠. 이걸 보면요 이게 어디서 튕기고 있는 거냐면 이게 20선에서 튕기고 있는 겁니다. 21선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얘가 야 이제 드디어 공포가 끝났어. 그럼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얘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이제는 코로나19를 잡은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뭐가 반응할까요? 빅스입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께 이번에 박수 받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벌써 여러분 중에서 벌써 좋아요 누르신 분이 이미 보기 전에 좋아요 누르시면 계실 거고요. 또 카카오톡의 마이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 뭐 유튜브 마찬가지죠. 아마 그런 분들 아마 이걸 누르고 보시면 계실 겁니다. 왜요? 이걸 정확하게 이 장대목을 줬을 때 정확하게 이걸 지수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게 입선에서 튕겨 올라간 겁니다. 다만 얘가 이게 장대목을 한번 꺾였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도 이게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얘는 시간의 문제이지 얘가 이렇게 결국은 꺾일 거고 있습니다. 다만 not yet 아직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세요. 장대목 제가 몇 번 설명하죠. 장대목 나오면 한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장대목은 한풀 꺾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 10월 달에 여기도 뭐 이렇게 장대목 보면 이게 꺾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죠? 장대목을 보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짱대 물고 마지막 골은 이렇게 생명선 20선을 깨야 돼요. 이렇게 20선을 깨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골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마지막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승전 지금 코로나19잖아요. 맨 끝에 결국 올라가다 조정받으면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 마지막 기승전 코로나19 저걸 커버돼야 결국 스머니들이 입질 베팅이 아니라 뭉치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저건 뭐로 확인해야 되느냐? 자, 이거 꺾이는 순서는요. 다시 한번 쓸게요. 이거 지난번에 써드렸죠. 첫 번째 장대 음봉. 좀 너무 중요한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마음들이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꼭 해지를 하시고 또 꼭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장대 음봉. 그 다음에 5일선 바디 크로스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BC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디 크로스를 이렇게 BC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캔들에 이게 바디고 이게 꼬랑지, 이 바디가 이렇게 잠수를 타야 돼요. 이걸 바디 크로스로 5일선 아래면 5일선 바디, 2일선 아래면 2일선 바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20선에서 바디 크로스. 이게 맥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무슨 다른 내용들 그냥 어떻게 보면 곁대 내용이고요. 맥점이 뭐냐? 1선 바디 크로스. 이게 맥점이다. 이게 맥점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움직였을 때요.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현재 이 주가가 이게 내려오면은 얘가 내려오면은 이 선에서 지지가 되겠죠. 튕겨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가면 위에 아까 장대봉이 있었고 얘가 지금 위에 이 장대봉이 두 개가 나고 여기도 장대봉 나왔잖아. 얘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두 대 맞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는 이미 사실은 다 나온 셈이에요. 여기서 숫자는 물론 더 늘어나거나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 뜨고 얘가 내려가면 뜬다는 것은 거꾸로 얘는 뜰 때 주가는 빠질 거고요. 얘가 올라갔다 꺾을 때 주가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속칭 찐꽁 빵꽁, 빵꽁 왔다리 갔다리, 이런 혼조 양상들이 당분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팅을 쏠 때 그럼 여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쏠 때 배팅은 리미트 공략, 내려갈 때 쏘셨다가 올라갈 땐 줄여주고, 아직은 그런 겁니다. 아직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보시면 아침에 그냥 아침서부터 그죠? 아침서부터 여기서 아침서부터 어디 갔죠? 여기 보시면 아침서부터 21선 거쳐 청산, 21선 거쳐 청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걸 모르면 이걸 매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요. 얘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올킬 차트가 있습니다. 얘가 올킬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께 아까 그 인공지능 차트를 여러분께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매도 올킬이면 무조건 줘요. 여기서부터 폭락이잖아요. 매도 올킬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내리꽂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혼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찐꽁 빵꽁이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여기 이렇게 나오면, 그죠? 여기도 얘가 올라가다 꺾을 때 이렇게 꺾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장이 위에서 올라가다 내려갈 때 저희가 요날부터 저희가 인버스를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인버스는 지수가 내려가면 거꾸로 인버스는 차트가 올라가는 거죠. 이때 인버스를 매수해드렸잖아요. 이런 게 너희가 뭘 잘해? 저희가 이런 걸 잘한다고요. 시장 분석 이런 거. 이거 내려갈 때 이럴 때 이건 함부로 배팅 쏘지 않고 인버스를 가지고 해지하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이 돌았을 때는 이렇게 잡아들이고, 또 얘가 올라가다 꺾어드릴 때쯤 되니까 여기다 놓고 인버스를 갖다가 이렇게 레버지 갖다가 일단 챙겨놓고 지금 인버스하고 양쪽에 양매수 전략으로 해치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간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다들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입에 거품 물고 또 탁들 또 거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해줬냐라는 거예요. 절대 리스크 관리 못 해줬을걸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이게 갈 때 간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뭐냐라는 거야. 근거를 밝히라는 거야. 근거를 밝혀라. 이거 내려갈 땐 제가 이거 왜 힘들다고 그랬냐면, 이거 내려갈 때 지금은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전 세계 더블 딥이 우려입니다. 그죠? 여러분 저희 방송 지금 단골 듣고 계신 분들 그거잖아. 얘가 이제 요번에도 얘가 올라가도 한계가 있는 거는요. 경기 우려감이 없어져야 돼요. 다시 경제활동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줘야 이게 완벽하게 뭉칫돈이 들어오면서 원래대로 가는 이런 패턴을 모습을 준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쏠 때도 그럼 여기서 왜 그러면 그동안에 장 갔다가 여기서 또 왜 내려갈 때보다 쏴도 괜찮다고 했네. 공포지수가 일단 꼭지는 찍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거 왔다 갔다 그럼 얘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물론 저희야 제가 이 방송하는 건 당연히 회원을 모집하려고 방송을 하죠. 회원에 들어오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무료 방송 화요일과 토요일날 무료 방송이 있고요. 유튜브에도 매일매일 데일리로 올라가니까 꼭 활용하셔서 꼭 이번 장에 살아남기 바라겠습니다. 투게더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얘가 언제 코로나19 기승전결 저 마지막 코로나19 없어지는 건 뭘 확인하느냐? 바로 빅스 지수 확인한다. 이걸 이렇게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국방 물자 생산법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건 쉽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가 뭡니까? 중국 같은 거는 뭐 그냥 갑자기 전투기 만들던 데서 마스크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시 체제와 다름없을 때는 모든 걸 갖다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법이 뭐냐? 국방 물자 생산법입니다. 저게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6.25 때 저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GM을 무지하게 깠어요. GM 무지하게 까면서 공장 문 닫은 거 빨리 가동시켜갖고 인공호흡기 생산하라 이거 긴급 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냐면 트럼프는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경제가 먼저냐 아니면 이번에 이거 유행병 잡는 게 먼저냐 그럴 때 트럼프는 경제가 먼저입니다. 계속 경제가 먼저예요. 이 코로나 이거 잡는 것보다는. 근데 옆에 참모들이 말리고 그다음에 이게 하더라도 또 이제 주지사가 또 이제 좀 다르잖아요. 경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트럼프가 이렇게 가다가 저 국방 물자 생산법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대공황 당시보다 무려 실업자 수가 한 5배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의 탑뉴스가 예서 확진자 수가 중국보다 초래했다. 이게 탑뉴스가 아니라 IMF 때보다 지금 금융위기가 더 심하다. 저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2조 달러 갖고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겁니다. 이제 어차피 트럼프는 적의 비중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질질질 끌어서 경제가 만약에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물러났기 때문에 이게 약간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조짐도 보여주겠죠.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는 저기다가 비중을 두면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트럼프의 마지막 히든 카드는 뭘까요? 딴 쪽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 항상 제가 이렇게 미리 공부해서 말씀드려요. 저게 뭐냐 살짝 요번 주에 비쳤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중 간 뭐예요? 무역 전쟁에 따른 관세 이걸 유예하는 조치 이게 가장 빅 히든 카드다라는 거. 요게 되면 시장은 달라집니다. 더 강력한 후원군을 얻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오. 이게요. 이미 시진핑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한다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만 다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마지막에 히든카드에서는 저게 결국은 나을 수. 왜냐면 본보기는 보여준 거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거 해봤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과 그 다음에 예비 관심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패턴 만들기. 이게 정말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매매할 때 이 패턴 만들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거 제가 거듭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때린 것도 바로 패턴 만들기 때문에 때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든 것도. 그죠? 이게 내려가면 다시 또 사야 되는 것도 패턴 만들기입니다. 자,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제발 공부합시다. 게을르게 할 바에는 주식하지 마십시오. 야, 네가 뭔데 주식하라 말아. 그게 나중에 지나가는. 야, 차라리 그때 내가 주식 안 하길 잘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야, 내가 그때 김 수장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공부하기 잘했어. 자 보세요. 여기 10월 달에 이 폭락 주기 전에 여기 폭락 주기 전에 여기 주식할 자리가 아닙니다. 한참 뭐 역사적 바닥이니 뭐 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별 날개 같은 얘기를 많이 시잡자는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함부로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 전문가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아니 이 장이 밑으로 꼬꾸라지고 토매가 나올 이 장에서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것들도 정말 하지 말라고 한 거 아시잖아요. 간단한 노하우는요. 세상의 모든 주식은 이거 꿀팁도 공개하게 240 위와 240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에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쪽박에 3인방이 있습니다. 쪽박 3인방. 어떻게? 처음에 로우 캔들. 이게 음봉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로우 캔들이라고 그래요. 로우 캔들 나오면. 두 번째, 빅 데드. 빅 데드 뭐냐면 여기 240선을 뭐가 깨는 거냐면 60이 깨는 겁니다. 뭐가 깬다고요? 60이 깨면 이 60이 깨잖아요. 빅데드요. 저는 아예 여기서 빅데드 빅자를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빅데드. 이게 두 번째 쪽박 나올 때 순서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뭉칫돈 거꾸로 유출 패턴인데 이 60이 여기 있잖아요. 60이 여기 있잖아요. 꺾어잖아요. 여기. 이게 꺾어진 초입에 사라고 하니 미쳤죠 이거. 접수됐어요. 여기 보시면 빅데드 여기요. 저기 있잖아요. 이 그래프. 오죽하면 이게 다 있냐고. 저는 빅데드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이때 더군다나 이때도요. 올킬 차트 누르면요. 이거 무조건 매도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무료방송 공부하시고 여유가 되실 때는 저희랑 같이 하십시오. 정말. 얘도요. 지금 얘도 이거 왜 때려들었냐면 이게 또 올라가니까 거품 물고 또 간다고 또 떠드는 사람 많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가거든요. 아까 유튜브 걸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바로 금요일 방송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주가가 빠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만 우리는 딱딱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래요? 다시요. 진돗개 원리 한 번 더. one more. 대신 뭔가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받아들여 가세요. 제가 가끔다 얘기하죠. 유튜브에 보면요. 100명이 좋아요 그러면 100명에 3명 꼴로는 시료를 찍어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듣지 말든지. 하다못해 뉴스, 의학 뉴스 이런 거에서도 시료 찍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 도대체 그 인간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쓰는 요인이든지 우리가 면역력을 증가하려면 뭐를 먹어야 되는지 그 약사분들 의사분들 그거 올린데 거기다 놓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도 시료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할 걸 감사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지금의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유튜브에 싫어요 찍는 사람들은요. 정말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하려고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우리 밖에 김치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물 한 모금 먹고 지금 방송하는 중입니다. 지금 거의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저 이거 끝나고 또 강의하러 가야 되거든요. 온라인 강의하러요. 딱 물 한 모금 먹고 시작해요. 아침에 이빨 닦고. 근데 거기다 놓고 참 정말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요. 열심히 쫓아오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이거 들어올 때도 여러분 벌써 방송의 질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걸 미국의 그 내용을 모르면 이런 방송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화이팅. 힘을 합쳐서 가야 돼도 저기 한데. 자 다시요. 자 5일선이 외바닥이면 진돗개 원리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돗개 원리입니다. 이게 5일선은 2선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거 하나는 큰 걸 돌파 못해요. 이런 것들도요.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신 빠집니다. 그런 거 보다 보면 하긴 뭐 저희 카카오톡에 또 마이 베스트 프로님들 좋은 글 올려주시고 또 뭐 3명은 그러다 또 100명은 또 항상 좋아요 누르시고 그러시죠. 저희가 여러분들 덕분에 또 2만 명 돌파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외바닥이면 이게 외바닥에서 올라가면 20이 저항이잖아요. 또 20이 외바닥이죠. 그러면 5와 20일 땐 얘는 큰 거였지만 20과 60일 땐 얘는 작은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상대 비교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저항이에요? 60이 저항이니까 못 가요. 어때요? 진돗개 원리. 저는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야 이해가 딱. 그러니까 60 얘가 큰 거니까 여기서 두둑이 맞는 겁니다. 그죠? 얘가 뜰 때는 20이 쌍바닥이어야 뜨는 거잖아요. 하나, 둘. 그러니까 60을 돌파하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돌파한 60도 이게 외바닥이잖아. 이게 외바닥이니까 이게 240에서 두둑이 맞는 겁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이걸 목요일날 점심방송, 금요일날 점심방송 유튜브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저희가 여기서 매도 그럴 때 여러분들 매도를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야간 선물 한 7푼도 빠졌거든요. 대신 얘가 내려갈 때 살 겁니다. 자, 그럼 왜 내려갈 때 살 거냐? 이것도 맞아야 진짜잖아. 왜냐면 보세요. 얘가 왜냐면 이 5일선을 돌파할 때도요. 보세요. 이 5일선 돌파할 때도 얘는 두 개가 필요했었습니다. 뭐가 캔들이 두 개가요. 5일선의 대선은 캔들이 1이니까 두 개잖아. 이걸 분봉을 열면 딱 보여요. 분봉 볼게요. 분봉을 보면요. 어떠세요? 쌍바닥 보이세요? 밑에서 쌍바닥 보이십니까? 이렇게 밑에서. 얘를 선물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이 굴곡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얘가 굴곡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얘가 모양이 선물 옵션 모양이 얘가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나요? 아직? 나왔네요. 어떠세요? 굴곡이 뚜렷하게 보이죠. 얘가 쌍바닥이 보이죠. 왜냐면 이 5일선이요 분봉 30%에서 60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저희 무료 방송에도 1년 이상 되시면 이런 세련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매수했던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저기 야간 선물이 밑으로 푹 빠지니까 얘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얘가 밑창을 확 빠져도요. 얘는 또 중방이면 또 떠야 됩니다. 이게 내려와도 또 떠야 됩니다. 그냥 못 빠집니다. 그냥은 못 빠져. 얘가 얘를 깰 때 내려와도 또 내려왔다가 또 떠야 됩니다. 언더스탠 했습니까? 됐습니까? 저게 진돗개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바닥과 진바닥을 확인하라. 진바닥은 최소한 20이 쌍바닥의 진바닥입니다. 그래서 얘는 진돗개 원리를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바닥은 뭐가 진바닥이냐? 저게 그러면서 20선까지 쌍바닥을 줘야 쌍바닥이면 이 어려운 과정이 마감되는 겁니다. 진돗개 원리 꼭 확인하시고요. 요거 좋은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20선 쌍바닥을 줘야 완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얘를 보세요. 얘를 보려면 아까 20선 쌍바닥 나오는 거 보셨잖아. 이 앞에서 얘가 이게 쌍바닥 줘야 되거든요. 그죠? 5가 쌍바닥을 줘서 보세요. 5가 쌍바닥을 줘서 20을 터내야 되고요. 됐어요? 그래도 얘는 또 20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그럼 또 위에 두드려 맞습니다. 육궁에서. 또 다시 20이 이렇게 쌍바닥. 그러니까 뭐가 필요냐? 시간과의 싸움이다. 어떠세요? 그러더라도 그러면 기우제가 지금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얘는 통한 겁니다. 다만 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너무 미국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또 힘든 마음에 여러분들 막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대신 다음에 내가 김종국 조선가 꼭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일단 인디안 기우제는 약발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다만 이 빅스 지수에 20BC가 나와야 되고 그건 코로나19가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될 것이다. 그때 시장은 뭐가 나온다? 진바닥이 나온다. 그게 바로 이선 쌍바닥의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래도 조정받으면 볼만한 종목 군단들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미 여기 올려놨는데 회원님들이 이 안에 보시면 되겠고요. 또 회원님들이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다음 주 매매 종목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뭐 SK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뭐 KM, 바이넥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요 위에 건 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 그다음에 네이버, 한진칼은 우리가 뭐 자주 세팅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건 종가 공략주에. 그다음에 5G 그죠? 요런 RFHRC, 유니테스트, 테스나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요 밑에 예비 관심주도 요 밑에가 넣어놨습니다. 요거 썰버리, 마크로젠, 뭐 ED,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마이크로 디지털, 미코, 파미셀, 코미팜, 또 YBM넷, 뭐 아이크롬 에디 이런 것들도 요거 좀 당했던 종목 이거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 쏘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저희 집 회원이 되면 하나 또 이제 새벽에 서비스 받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 드리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팀장입니다. 벌써 봄입니다. 봄 기운이 완전하게 뭐 벚꽃이든지 봄꽃을 다 피우고 있는데 역시 사회적인 거리 운동 때문에 그런지 뭐 나가서 열심히 놀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 회원분들 결국에는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오듯이 결국 이 코로나 사태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은 결국 이런 시간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충전 과정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새로운
그 매수의 기회를 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새로운 대기 매수세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증권회사 객장에 사람이 붐비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처럼 일단 오히려 이 하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저희들이 우리 회원분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수에서 매도까지 끝까지 관리해드린다는 거 우리 회원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앞전에 우리 뭐 주가적으로 아시다시피 하락시마다 계속 물량을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 하면서 3월 24일 날에는 저희들이 전략을 드렸죠. 어떤 전략을 드렸냐면은 그날 주가가 급등 주면서 5일선 턴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다. 5일선 턴하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도 좀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런 초강력 부양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날 금융 노무현 대통령이 100조 정도의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단 급락 이후에 반등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은 계시니까 아시지만 저희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SKC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갈 때 아침에 매도했죠. 어제도 우리 매매한 걸 우리 회원분들이 잘 보십시오. 저희들이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붕 떴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4분에 매도 전략을 드렸습니다. 이 9시 4분의 가격이 39,400원에서 4만원인데 이때가 39,800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매도 사인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장중한테 쭉 밀렸죠. 보시면 알겠지만 고가가 41,100원이었어요. 그리고 장중한 때는 저가가 37,0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해드렸습니다. 그날 우리 또 매수를 했어요. 빠질 때마다 또 우리 급락할 때 매수했는데 세트레가이를 매수했습니다. 2시 26분에 매수해드렸어요. 세트레가이 2시 26분 볼까요? 네. 얘를 분봉으로 보면은 얘가 2시 못 될 겁니다. 2시 26분 요 라인께겠죠. 요 라인께 이게 30분 봉이네요. 5분 봉으로 볼까요? 그럼 2시 26분이면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다시 매수를 요때 써서 요때 드렸는데 순간적으로 붕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어요. 뭐 그냥 뭐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몇 시에 얼마에 드릴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정리해드리고 다시 밑에 매수해드리고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한테 하나씩 곱씹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회원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냥 대충 여기서 뭐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매매할 타이밍에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매매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저희들이 전략을 드려요.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 저희들이 아침에 전략이 7시 15분에 나갑니다. 그러면 와 이걸 써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다 써야 돼요. 뭘로? PC로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분석을 해야 돼요. 미증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여러 가지 걸 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야간 선물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금요일날 야간 선물 급등해서 상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국 실업자 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초가 갭상승을 체크하고 추가로 계좌에 30%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뭐 30% 정도 늘려놓고 어제 강세에 줄이지 못한 분들은 오늘 30% 이상 꼭 줄여놓으세요. 꼭 줄여놓고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빠져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으면은 다음에 빠질 때 패닉이 오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이렇습니다. 주식을 70% 들고 있고요. 현금을 30%만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진짜 해보니까 30%가 있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가가 오히려 빠지길 기대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종목들 하나하나 관리해 드립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730원까지. 그러다가 밀렸죠. 그래서 아모텍이나 PSK 위로 올라갈 때 1700까지 외바다 반등했고 위에 21선이니까 정리하십시오. 정리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다시 밑으로 들어가면은 소장님 말씀한 진돗개 이론과 쌍바닥 그리고 각도를 체크하면서 또 매수를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매수해서 매도까지. 지금은 어떤 종목 하나를 움직일 때는 아니에요. 지수가 급등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수에 맞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저희들은 계좌플러스는 매수해서 매도까지 관리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요즘에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주식하는 분들은 모두 다 어렵겠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다시 현금으로 다시 새로운 주도주를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우에서 힘내라 우리 증시에서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계좌 플러스 3개월에 무료 2개월 주드리면서 가입은 29일까지여요. 29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총 3 플러스 2개월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과 오셔갖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애들은 또 어떤 식으로 보는 건지 또 매수인지 매도인지 또 하락의 각도는 어떤지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갖고 하는데 저는 레버리지 인버스 안 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인버스 안 해도 우리 회원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잘 보십시오. 이 앞전에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4,180개예요. 2,000개. 뭘 느끼시나요? 4,000개.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장이 급락하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그때는 레버리지 인버스 봤자 뭐 3,000 많아야 3,000개고 그렇지 않으면 뭐 3,000개 내외였는데 4,000개가 훅 넘어갔어요. 그건 뭐냐면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내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인버스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관리 소장님이 계속 인버스를 갖고 가자고 말씀드리면은 물론 소장님도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김종수 소장은 인버스를 갖고 가자는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좀 조심해야겠다. 갑자기 레버리지 비중이 높아졌네? 김종수 소장이 이제 매수 쪽을 보고 있는구나. 뭐 굳이 레버리지 인버스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거고 인버스는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두 개만 알아도 인버스를 많이 갖고 왔는지 레버리지를 많이 갖고 왔는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물량의 완급 조절만 해도 결국 매매가 편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종목들 관리해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손실난 종목 있습니다. 좀 크게 난 종목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금만 있다면 다시 밑에서 매수해서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지 않습니까? 우리 레베콘바이오도 얼마나 잘 매도했습니까? 물론 지금 수익입니까? 손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잘 위에서 매도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장세에서 현금 갖고 다시 준비하고 있고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또 밑에서는 매수를 해드렸어요. 이번에 진짜 5일선 올라갈 때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까? 또 매수 하나도 안 해놓고 또 방송에서 얘들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매수했다고 또 뻥치고 있네. 아니요. 한번 볼까요? 25일날 이날 아침에 올라갈 때마다 SKC PI 3분의 1 매수 LNF 아침 시초가 대비 밑으로 매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얼마에 매수가 아니라 가격을 딱 정해드려요. 26,0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세요. 17,800원에서 16,500원 요 사이에 들어오면 매수하세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드리죠. 그리고 지금 같은 급등 나갈 때는 한 번에 쏘지 마세요. 왜? 하루에도 뭐 종목들이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어떻게 쏩니까? 좀 덜 사더라도 밑으로 깔아서 하십시오. 밑으로 더 많이 비중을 두면서.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은 추세 매매가 아니라 왜 바닥이니까 단타고요. 또 밑으로 매수한 것은 또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말요? 여기도 뭐 말씀드렸지만 종목들도 볼 때 말씀을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다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라. 뭐 그냥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대충 뭐 얼마 매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아침마다 씁니다. 저희들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침 6시 반에 출근합니다. 반에 출근해서 미증시랑 이런 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 서치한 다음에 글을 써요. 또 한 20분 씁니다. 15분 20분. 그래서 7시 한 10분 정도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또 나스닥 선물이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스닥 선물 시작하면은 그 나스닥 선물 보고 종목들 또 씁니다. 그래서 7시 한 50분 정도에 저희들이 또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장중에는 계속 레버리지 인버스로 관리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레버리지
지금 레버리지 정리, 인버스 추가 매수, 장 5번은 몇 대 매수로 레버리지 인버스 갖고 가세요.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종목 추천하고, 저도 뭐 소장님 밑에 있어서 그렇지, 저도 제가 97년 11월부터 이 주식시장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24년이 됐어요.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이 업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수많은 트레이딩과 또 수많은 매매 경험을 통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러세요. 와우에 나온 전문가, 저도 와우에서 전문가 했습니다. 박스넷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도 전문가 방송했었고요. 여러 군데서 전문가 방송하지만 지금은 소장님 밑에 있어서 제가 소장님의 아직은 못 미치고 소장님이 가장 잘하시니까 저도 배우고 있지만은, 이런 풍부한 경험과 연구가 결국 우리 회원분들이 이 하락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전략이 필요한 때가 있고 종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전략이 필요할까요? 종목이 필요할까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종합이 급등 나가면서 종목들도 급등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상승 기조에 들어서면 이제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 갈지, 종목이 필요한 장세인지 종합이 필요한 장세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목만 하면 그는 고장난 12시 두 번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지금은 종합이에요. 종합에 따라서 내 매매 비중을 어떤 한 종목이 아니라 넣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워요. 종목별로 다 그 일일이 할 수 있어요. 레버리지 인버스로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회원분들이 수익률 게임을 가지고 갈 때 진짜 제대로 된 수익률 게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옆에서 항상 지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회원분들을 계속 단련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때까지 계속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외출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봄꽃은 마련했는데 그래도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수익 게임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이번이 진짜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말 공부하시고요. 또 이 하락장 이후에 새로운 장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수익률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2를 같이 하신다면은 올 여름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고요. 오늘 일요일 12시까지 밤 12시입니다. 같이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68-4358로 요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고요. 전화하신 다음에 여기서 나온 대로 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고, 또 저희와 함께 꾸준하게 5개월 동안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기회는 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